침을 맞는다고 해서 태아한테 곧바로 영향이 가지는 않습니다. 단지 임신부가 너무 공포스러워 한다든지 아니면 너무 과도한 자극을 준다든지 그런 것만 피하면 될 것 같고요. 최대한 초기부터 치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산이 임박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못 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출산 후에 최대한 빨리 내원하셔서 치료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를정한방병원 정인호 원장입니다. 네, 임산부는 같은 나이대 여성에 비해서 안면마비에 훨씬 취약한데요. 같은 나이대 여성에 비하면 6.8배나 많이 발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같은 나이대 여성들은 80% 정도가 정상적으로 회복하는데, 임산부는 60% 정도밖에 정상으로 회복하지 못합니다. 네, 임산부들이 약을 먹을 때 흔히 태아한테 영향을 끼칠까봐 걱정을 하는데요. 임산부와 태아 사이에는 태반혈관 장벽이라는 장벽이 있습니다. 플라센타 블러드 베리어 PBB라고 하는 장벽이 있어서 임산부가 먹은 게 태아한테 그대로 다 전달되는 것은 아니고요. 선택적으로 전달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PBB를 통과하는 게 알코올이라든지 니코틴이기 때문에 술과 담배는 절대적으로 금하라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그 외 약 중에서도 통과하는 약이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그런 약들은 어느 병원이든 어느 한의원이든 그런 거는 권하지 않을 테고요. 임산부임을 밝히고 약을 먹는다면 특별히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것도 많이 걱정하시는데요. 침을 맞는다고 해서 태아한테 곧바로 영향이 가지는 않습니다. 단지 임신부가 너무 공포스러워 한다든지 아니면 너무 과도한 자극을 준다든지 그런 것만 피하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전기치료도 깨름직하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얼굴에 침을 놓고 전기 자극을 준다면 이 부위에만 작동하지 이게 아래로 가서 태아한테 작동하거나 그럴 일은 없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질환이 그렇지만 임산부 구안화사의 경우에도 최대한 초기부터 치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이제 출산이 임박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못 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출산 후에 본인이 내원할 수 있을 때 최대한 빨리 내원하셔서 치료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임신 중에 치료를 안 한 것보다 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할 테고요. 임신 중에 발병을 했다면 내원할 수 있을 때 최대한 내원해서 치료를 받으시고, 만약 남은 증상이 있다면 출산 후에 최대한 빨리 내원하셔서 치료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전에 오셨던 분 중에 한 분은 출산 직후에 안면마비가 왔는데 30년이 됐는데 얼굴이 이제 회복이 안 되셨어요. 근데 이제 그분 보면서 좀 안타까웠던 게, 아들을 보면서 볼 때마다 내가 애를 낳으면서 얼굴이 마비돼서 그런 생각이 계속 들 것 같아서 안타까운 느낌이 들었는데, 물론 이제 후유증 치료를 하고 나서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또 한 분은 출산 직전에 안면마비가 와서 잠깐 치료받고 출산하고 나서 다시 오셔서 마저 치료하시고 좀 있으면 이민 가시는 분도 있으신데요. 임신 중에 마비가 오면 아무래도 예후가 좋지 않기 때문에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치료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임신을 해서 안면마비가 온다면 일반적으로 임신부에 대해서 금기되는 내용들은 대부분의 병원이나 한의원에서 충분히 다 인지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시고 임신했다는 사실만 밝히고 치료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신했을 때 안면마비가 오면 혹시라도 산모가 치료하는 게 태아한테 영향을 끼칠까봐 꺼려해서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요. 대부분의 병원이나 한의원에서 임신부에게 해로울 일을 하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임신부한테 스테로이드제를 쓸 일도 없고요. 임산부에게 태아에게 영향을 끼칠 한약을 쓰는 경우도 없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한약은 태반혈관 장벽을 통과하지 않은 약으로 쓰면 태아한테는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침치료라든지 전기치료라든지 온열치료 등도 태아에게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는 수준에서 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